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 스타의 김영대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던 스위트홈, 지옥, 지금 우리의 학교는 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K-웹툰의 위상과 정책적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웹툰 작가 닥터베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베르님, 이대항 박사님 어느 쪽이 편하시겠어요? 오늘 작가로서 왔으니까요. 네, 닥터베르 작가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닥터베르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력이 워낙에 독특하시고 웹툰 작가로서 원래 시작했던 분은 아니시고요. 네. 이 웹툰 쪽으로 넘어가게 된 그 시작했던 계기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박사 과정을 한창 하던 도중에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거의 한 3년 정도 육아 휴학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못 마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육아랑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정말 많은 어떤 부담감과 죄책감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이한테 이제 했던 약속이 이것만 잘 마치면 학위만 잘 마치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또 그 뒤에 취업과 이런 거를 알아보니까 대학원 때보다 오히려 더 정말 아이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나는 나대로 어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웹툰이 정말 그때 급성장기고 해서 도전해볼까. 그게 몇 년쯤이죠? 2019년도입니다. 2019년 맞습니다. 네. 그 임신 출산 과정 그리고 육아 과정을 이렇게 웹툰으로 그리게 된 특별한 좀 계기가 따로 있나요? 웹툰 작가나 이런 쪽을 지망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작품을 그려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내가 저보고 이제 일상 만화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육아 만화나 이런 거를 그려보라고 해서 베스트 도전에 선발된 작품만 해도 4,000작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상 만화가 1,000작품쯤 돼요. 세상에 일상 만화가 얼마나 흔하고 지금 이미 연재 중인 작품만 해도 몇 개나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상 만화를 그려서 데뷔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남자가 전업으로 육아를 하고 경력단절로 고민하고 그런 작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뜨악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하나 꼼꼼하게 좀 이렇게 소재들 같은 걸 확인해 봤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되게 일상적이고 흔한 이야기지만 색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게 아마도 흥행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육아나 이런 생활에 밀착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작품을 그릴 때는 보통 실제 사람이 캐릭터가 돼서 등장하는 게 아무래도 많고 네. 우리가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상상을 하기 마련인데 네. 여기는 전부 사실은 동물 캐릭터가 네. 많이 나오고 그 캐릭터 종류도 엄청나게 네. 많아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좀 진지하게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보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예민하고 되게 이렇게 눈매나 이제 그런 디테일을 디테일을 보죠. 굉장히 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구분이 가게 그려야 되고 또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잘 그려야 되는데 그게 몇 달 정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흰색에 까만색 눈이 있으면 이제 판다다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이제 개 같은 경우도 뭐 도베르만, 뭐 푸들 이런 거는 구분을 하기가 좀 푸들 이렇게 하면 물론 구분하기가 힘들겠지만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작가님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파란만장하다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네.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웹툰 작가가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웹툰 작가가 사실 되자마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으셔서 물론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네, 제가 2019년 7월에 네이버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정말 막 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시작이야 했는데 2019년 8월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던 것도 그냥 막 설사 구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저는 번아웃이 왔나 이러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검사 하다 보니까 암입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약간 타이밍도 그렇고 그것도 뭐 이렇게 여기 알고 보니 암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정말 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골수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막 뭔가 세상이 나를 되게 내가 행복한 걸 바라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하필 나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왜 날까 막
네, 정말 그 생각만으로 거의 한 보름 이상은 정말 그 생각만 하면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이 연재를 보통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사실 그런 뭐 암 같은 큰 병 아니더라도 작가들이 네. 종종 개인사로 이렇게 휴재를 한다고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는 제법 있는데 그 와중에 2년 뭐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휴재를 한 번 하지 않으셨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뭐 가능합니까? 의지만으로? 뭔가 사람이 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암입니다. 뭐 암 사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하지? 이거 봐서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멍하니 이렇게 있는 동안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제 제가 2019년 9월부터 연재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재 이제 오픈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자 생각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건 또 신기할 만큼 또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일상만 하니까 제 이야기를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그려놓으면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내 아들이 자랐을 때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보람찬 생각도 들고 되게 그게 저한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위안이 돼서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그렸죠. 어차피 이게 항암 치료나 이런 거 주사를 맞고 하면 거의 한 1, 2주 정도는 거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미리미리 그려놓고 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세이브를 열심히 해놔야 이제 이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했더니 어느샌가 정말 치료도 끝나 있고 작품도 완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 경과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추적 관찰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몇 년 봐야죠. 네, 한 3년 정도만 이제 지켜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1월에 마지막 주사를 맞췄고요. 3년 정도만 재발 없이 무사히 잘 건강 관리를 하면 완치판 정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좀 계속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또 뭐 예능도 이제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한창 더 유명세를 높아가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강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지금 웹툰이 다음 이 한류의 아이템이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제가 지금 수치를 보니까 웹툰 시장이 2013년에만 해도 1,500원 정도의 시장, 1,500억 원이죠. 네,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1조 500억. 그러니까 지금 뭐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한 거고 네이버의 월간 활성 이용자만 해도 지금 뭐 2017년 기준으로 4,600만이었는데 지금은 1억 8천만. 근데 이 중에서도 80%는 해외 유저라고 하거든요. 동남아 쪽에서 디지털 만화 부분은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시장으로 이제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일본 만화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성장했다. 이 한국이 되게 웹툰이 강국이 된 거는 저는 장단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대도시 문화.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끼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가령 저도 웹툰을 보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볼 때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그 긴 시간 우리 나의 해방일지 같은 것도 보면 한 2시간씩 편도로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드라마나 예능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만 아무래도 포털에 들어가는 이유가 최근에 젊은 20, 30대들은 대부분 뉴스를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웹툰, 날짜, 요일을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 집중적인 삶과 한편으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정말 많은 환경 속에서 이 2시간을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보내는 상황이 이 웹툰 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인지 지금 이 대도시 환경을 갖고 있는 대개의 나라들에서는 이 플랫폼이 다 잘 통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를 일종의 그림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촬영에 들어간다곤 하는데 웹툰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다 보니까 게다가 다양한 소재들 800명, 900명 이상의 작가가 일상 웹툰을 쓰신다는 것처럼 이 웹툰 시장에 누가 일부러 오세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웹소설과 웹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밑바닥 체력이 굉장히 좋다. 한국의 웹툰은 그러니까 굳이 자양분을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다들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수많은 자양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 플랫폼 자체가 동남아시아 중에 많이 수출이 돼서 현지화되고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일테면 코믹스의 세계, 뭐 우리 마블로 알고 있는 미국 만화의 세계, 그리고 일본의 종이 만화, 대본 만화의 세계를 이제 거의 뒤따라 잡고 거꾸로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 웹툰을 더 많이 읽기도 할 정도니까 이 시장 규모라는 건 앞으로 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K-드라마 열풍이 굉장히 강세인 상황에서 웹툰 원작인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교우작용하면서 시너지를 굉장히 잘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기대합니다. 닥터베르님 같이 이렇게 소재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코믹스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웹툰으로 옮겨오는 것도 이 K 웹툰의 뭐 인기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도 처음에 이제 동남아나 미국 이런 진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의료 환경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감성 그리고 그런 거를 보는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온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와서 정말 우리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 우리의 감성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정의 공감이랄까요? 네. 그런 깊이가 다른 네. 작품들을 이제서야 접할 수 있게 돼서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사실 뭐냐면 자기 작품 말고 좀 재밌게 보시는 작품이 뭐가 있을지가 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보는 흥미롭게 보는 작품은 뭐가 있을지. 네. 최근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라면은 더 복서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노력, 열혈 이런 것도 좋아하고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재능의 정점을 찍은 사람 혹은 정말 뭐 그냥 재미있는 캐릭터 혹은 어떤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캐릭터 이런 쪽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고요. 카카오 웹툰 중에서라면 최근에는 지옥사원 같은 작품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에 있는 그런 어떤 현장감과 동시에 막 어떤 악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판타지적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회사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 그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K 웹툰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훨씬 전이었는데 그 처음으로 이 외국의 그 대중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던 시점을 저는 미생으로 봅니다. 사실은 미생이 그 한류 콘텐츠의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얻으면서 사실은 이게 덩달아서 이 원작이 웹툰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윤태호 작가님께서 맞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 네. 북미 투어를 맞아요. 네. 북미 투어를 하시면서 그 당시 주제가 K 웹툰의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드라마가 한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원작으로서의 K 웹툰이 함께 주목을 받는 이런 시대가 또 열린 것이 또 또 새로운 말씀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웹툰의 주요 소재는 이게 일상이구나 싶은 게 결국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이 학교 아니면 회사다 보니까 이쪽 이야기가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라면 이제 육아 얘기도 들어갈 텐데 다양한 미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 얘기들이 웹툰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삶에서 너무 일과 학교가 너무 많은 비중을 사용해서 차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이 이제 2차 창작물이 이제 변형 그리고 이제 그 IP 직접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K 드라마의 그 하나의 원천으로서 웹툰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이제 결국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이 웹툰의 지식재산권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웹툰 작가의 정말 위상을 크게 바꾼 거는 이제 미리 보기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냥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그냥 웹툰의 상식 같은 거였고 기본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쿠키를 구워주시면 앞으로 몇 회차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봐야라고 기다리면 어차피 보는 거 똑같은데 이걸 누가 보겠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몇백억대 매출을 내는 작품들이 나오고 정말 사람들이 약간 응원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나는 이 작품이 너무 재밌고 이 작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이걸 쿠키를 구워서 볼 거야 이렇게 해주는 그 문화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K 웹툰의 어떤
정말 쌍두마차가 있다면 정말 그 한 편을 달성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전에 어둠의 루트 이런 걸로 맞아요. 보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기다리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거기다가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독자분들의 그런 어떤 의식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저작권 인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네. 생각해요. 진짜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정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근데 이제 K-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되게 아류작들이 생기거나 혹은 2차 창작 계약을 했는데 내용만 가지고 가고 어떤 제대로 된 정산과 이런 건 받지 못한 채 뭔가 아류작이 등장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국제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막 변호사와 이런 걸 알아보고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좀 소가리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국내 IP를 그런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창작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도 정말 많은 작가들의 꿈이죠. 이렇게 한 작품을 하고 다음 작품까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준비 시간과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마땅한 수입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작가는 배고픈 직업이고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작품을 하나 내놓으면 그것이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재창작이 되면서 굉장히 뭔가 큰 수익을 거두고 혹은 웹상에 있어도 이제 다시 보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꾸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작가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영화 시나리오 시장에서 특히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의 IP 보존이 잘 안 되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시나리오 작가가 누가 있고 그렇죠. 그 작가의 작품이 뭐다라고 나열이 된다면 우리는 집단 창작 비슷하게 시나리오화가 되면서 감독의 작품인 것처럼 맞아요. 시나리오가 많이 흡수가 됐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원작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영화화 과정에서 많이 각색이 된다 할지언정 IP가 보존이 되고 있는 거는 상당한 저는 이 시나리오나 IP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혁신을 이끈 게 바로 웹툰이었던 거죠. 웹툰 원작이 보존이 되고 지금도 언제나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IP가 누구 거다라는 인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드라마화나 영화화가 많이 되고 연상호 감독의 지옥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웹툰을 한번 내셨거든요. 왜냐하면 웹툰을 통해서 인지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은 지적 재산권을 홍보하고 더 많은 독자와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웹툰이 활용될 정도로 웹툰이 보편화됐다. 그 상황까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컨텐츠를 볼 때 연출, 감독 뭐 이런 위주로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봤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의 어떤 원천으로서 작가에 대한 중요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웹툰이 또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닥터베르님께서는 작가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혹은 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술계나 이런 쪽에서 그걸 기피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나 이제 불안정성이잖아요.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의무화가 되고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장치들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제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쪽들은 고용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그 어떤 참여 정도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지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서 막 이게 여기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막 이제 막 세무사님이랑 막 통화를 하면서 막 서로 막 이제 같이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그런 특수성 같은 거를 잘 반영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K-웹툰의 현황 그리고 저력, 그 비밀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닥터베르님과 함께 K-웹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이죠.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그리고 웹툰 작가 닥터베르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TV 최고 스타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